끊었어? 어. 작전을 아들, 딸에 대한 관심사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도 뭐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둘 만나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서 잘 기르자 하고 운동을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시험관 아기가 탄생되고 있다 하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아들을 원하는 마음이 조금 더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적 60분은 아들을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는 엊그제 서울대학병원에서 태어난 여자 아기입니다. 예. 아주 건강하게 순산이 돼서 태어났는데요. 네. 뭐 났어요? 딸 낳았습니다. 네, 아이고. 애기 예쁘죠? 좀 제 아버지 굉장히 섭섭하겠다. 순산했어요? 순산했어요? 예. 아기 아빠는 아직 안 안 왔어요. 왔어요. 예, 안 왔어요. 근데 제 아버지 굉장히 섭섭해하겠네. 아들 낳을까 봐 기다리던데. 아, 이 얘기가 첫 애기. 예, 그첫 할아버지도 얼마나 기다리는데 야단 났네. 족보를 다 지금 멈추고 있잖아. 이달에 할 건데 족보를요 3달에로 미뤘다고요. 처음에 두 딸 낳았을 때는 섭섭해도 괜찮다. 근데 다음에는 꼭 아들을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딸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또 딸을 낳으니까 할머니가 서운하셔가지고 그 아수분의 아기를 봐주지를 않아요. 그래갖고 그냥 그리고 또 몸이 안 좋았어요. 그냥 옆에부터 아기가 찡얼거리는데 그래도 그 아내를 딸이라고요. 귀여워하지 않으시고요. 그런 게 참 섭섭했고요. 또 아기를 낳은 엄마를 불을 떼줘야 되거든요. 불도 안 떼주고요. 그냥 밖에 가서 한숨만 치시고 내리시고 우리는 배가 이제 끊어졌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때는 아빠나 또 부모님이 다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가끔가다 그러세요. 저기 하나 얻어줘야 되겠다고. 그래 아들 낳았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하나 얻어주세요. 요즘에는 저는 하나만 낳아도 괜찮은데 어머님이 하나 더 낳으라고 그랬더니 내가 둘을 낳았지만 저는 지금 하나만 낳는 게 우리 형편에 딱 알맞는 것을 둘을 낳은 것이라고 제게 지금 벅찬 거로 지금 하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생활할 수 있으시면은 하나 더 얻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희 집안에 진료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38살이에요. 아들 낳고 딸 낳고 두 남매를 키웠는데 미술학원에 아침에 가니까 교통사고 나가지고서 아들이 죽었어요. 교통 나가서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 딸이 1학년생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뭐 그 아들을 죽이느라고 죽인 게 아니고 제 목숨이 잘라서 죽었는데 그렇게 어른들 시부모님과 신랑이 아들을 봐야 된다. 장선이 아들을 없어지면 이 줄이 끊어진다. 이래 자꾸 그래서 지금 현재 아주 미연 단계에 있어요. 아들을 못 낳는다고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어요. 나이는 다 가고 이혼을 해야 되느냐, 재가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사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들을 못 낳고 이 딸만 낳았을 경우에 그게 또 여러 번 거듭됐을 경우에 이 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딸만 계속해서 낳는 경우에 그 시부모의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그 남편이 이 때문에 그 바람을 피워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또 이 때문에 그 마음속에 죄책감과 그 긴장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너무 아들을 원한 나머지 양수 검사를 해서 딸이면 임신 중절 수술을 하겠다고까지 상담을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 분수에 맞지 않게 여러 명의 자녀를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세상에 한 4-5명, 뭐 한 7명까지도 낳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또 소화장애까지도 일어나고 또 심하면은 그 남편을 의심하는 의부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게든 작게든 아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부인네들이 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네, 제가
저희가 저 병원에 갔을 적에도 그런 아들 문제 때문에 네. 그 상담을 하러 온 환자들을 네. 몇 명 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신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최신 그 과학 지식까지 총동원돼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광경들을 여러 군데서 그 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곳은 서울 인왕산 밑에 있는 어느 바위입니다. 그 이름이 선바위라고 그러는 바위인데요. 그 이 바위는 2조 때부터 아들을 낳게 해주는 영험이 있다고 해서 아주 유명한 바위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20세기가 넘은 저희까지도 그 아들을 낳게 해달라 또는 지금까지 아들 낳게 해달라고 비는 사람들이죠. 물론 저분들이 다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비는 분들은 아닙니다만 갖가지 소원들을 갖고 와서 빌고 있는데 이 바위는 특히 아들을 낳게 해주는 걸로 유명한 바위입니다. 하하, 예. 사람들이 네. 그 선바위 또는 그 인왕산의 산신령에게 예. 그 물론 가정의 화목이라든가 이런 걸 비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상당수 분들은 그 자기한테 또 아니면은 며느리라든가 아들한테 아들을 점지하게 해달라고 빌고들이 있었습니다. 이보는 그 선바위 뒤에 있는 그 곳곳의 바위에는 또 시성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로 그 시간부터 끝이질 않았습니다. 그 가져오는 재물이라는 거는 쌀과 약간의 한 2,000원 정도의 재물로 하긴 합니다만 그 정성은 그이 비길 수가 없죠. 예. 참 정한수 떠놓고. 시성을 드리고 계신데 네, 그 새벽에 이렇게 매일 오세요? 네, 매일 와요. 댁이 어디인데 여기까지 오세요? 정릉이요. 정릉에서 여기까지 매일 오세요? 네.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새벽같이 오셔갖고 뭐 비세요 지금? 네, 아들이 외아들이 돼서 예. 딸이 낳았으니까 아들 하나 점주해 줍사하고 비는 거예요. 아드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신데 딸이 38이에요. 38인데 지금 딸 넷만 낳고 아들을 못 낳으셨어요? 네. 이렇게 아주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서 이렇게 그 정성을 들이면은 아들이 점주가 될까요? 네, 날 것 같아요. 그 이곳을 찾는 분들은 그 이곳에서 빌면 아들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아주 찰석 같았습니다. 그 앞에 것은 그 과학적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치성 드리는 게 그 정성을 다 바친다 그러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다시 다음 찾아가고 있는 곳은 그 점집들이 모이는 걸로 유명한 미아리의 어느 골목입니다. 이곳에서도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진 부인네들이 끝이질 않았습니다. 그 중에 그 아들, 딸 간별을 점치는 걸로 유명한 한 집을 저희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낳을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이게 팔자에 없는 아들이기 예. 때문에 열 나면 열이 딸이고 스물 나면 스물이 딸이니까 자꾸만 말씀하시까 끔찍한 게 아니라 당신 팔자에 없는 아들을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딸은 많아도 아들은 없어요. 하나도 없으니까. 아들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들 낳을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아주머니도 여기 점치러 오셨죠? 네, 그래요. 점치러 누구 왔어요. 아주머니 직접 점치러 오셨어요? 아니요, 며느라기 때문에. 며느라이가 왜요? 저기 21살에 결혼을 했는데 딸만 하나 낳고 지금 아직 저기 아기를 못 낳다가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26이에요. 근데 딸인지 아들인지 독신이라 그것 좀 알아보려고 왔는데요. 아드님이 독신이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 되시는 입장에서는 아들을 상당히 바라시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죠. 받아야죠. 그렇게 오래간만에 아기를 가졌는데 아들 하나 낳으면 그럼 딸 하나 아들 하나 둘 낳고 말아야잖아요. 주위에서 친구를 보면은 딸 낳았다고 남편들의 바람을 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속으로는 지금 상당히 불안하세요. 불안하죠. 이번에 또 딸 낳으면 어떡하실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먼저 번에도 잘 맞췄길래 이번에 또 딸 낳는다면 그만 유산을 시킬까 하는 마음. 유산시키고 다시 한번 아이를 가져보실 생각이세요? 아들 낳을 때까지? 그냥 나이는 자꾸 먹고 그러니까는 이제 나이 먹기 한 살이 더 먹기 전에 아들 낳을 수만 있다면 한 번 더 낳고. 아들을 원하면 아들, 딸을 원하면 딸을 갖게 해준다. 배고 있는 아이도 그 얼마간의 돈을 내면은 그 이 아들인지 딸인지 간별을 해주겠다라고 선전을 하고 주간지 요란하게 선전하고 있는 한 그 서울역 근처 어느 장소입니다. 아까 전화 받으신 분이 조금 전에? 원장님 안 근데 이곳에서는 저희가 KBS에서 왔다고 신분을 밝혔더니 완강하게 만날 것을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30대의 저희 그 여성 작가 한 분, 이분은 미혼입니다. 미혼을 딸 둘 가진 어머니로 그 가장을 시켜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육 계획에서요? 네. 학교 나가는. 네, 그럴 것 같아서 내가 같은 거예요. 저는 제가 공부 알잖아요. 어리 공부 한다고 그랬죠? 아까? 네. 어리 공부 알아요. 지금 교육계 선생님이다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많이 와요, 여기는.
제가 이제 분리를 한번 해봤어요. 직업별 특수 직업만 분리를 해봤는데 의사들이 많이 와요. 여기는 도대체 왜 이렇게 아들들을 원하고 있는가? 암만 있으면은 호적을 파고 갚이려면 호적이 없어요. 아들이 있고 뭘 그런 그게 든든하고요. 믿음직하고 아무개도 그게 그냥 기분에 더 좋은 거요. 아들, 딸 똑같이 최고 학부를 시켜도 딸은 나무 가문에 가면 그걸 별로 모르고요. 아들은 못났어도 그 집 가문을 위해서 후사를 이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족보가 역사 있는 족보인데 족보에 아직 따님으로 해서 이어서 하는 족보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먹는 건 두 채예요. 지방 딸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자 하는 거는 그건 인구 문제로서 국가 참 정책상 부득이하니까 그런 거지. 그런 것을 부르짖는 그분 자체도 아마 딸만 둘 낳았으면 아들 좀 하나 또 낳았으면 하는 생각은 누구든지 아마 갖는 것이 인지상정일 겁니다. 우리 지금 손녀 손주가 5이에요. 우리 애미가 아들을 못 낳아서요. 아들 바라라고 딸을 4살 낳고서는 막내로다 지금 손주 하나 봤어요. 그래 지금 그거 얼마나 구여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호주제도에서 기인되는 게 아닌가 몰라요. 대를 잇는다는 그런 의식.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어진다는 거. 사실은 딸도 호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호주로서의 위치를 내놓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딸보다는 아들을 더 많이 강력하게 원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생각해 보면 그런 대를 잇는다는 그런 생각 외에 또 아들이 필요해야 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난 88년 이후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의 성비율이 여아 100명당 남아가 계속 110명을 넘고 있다는 통계만 보아도 단순한 걱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출생 전에 성별 검사를 통해서 여아인 경우 불법 낙태 수술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아들 낳는 방법으로 중요하게 쳤던 것이 한의원과 한약방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특히나 아들 낳기로 용하다는 곳은 소문에 소문을 물고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왜 왔어요? 이게 아니에요? 예. 당연하게 오늘 아파서 약을 먹은 게 아니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얘가 초대가 딸이라. 글쎄 그러니까 체질만 알까서 바꿔서 아들을 그냥 낳기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 체질을 바꿔가지고 아들을 낳게. 그래서 대개는 오늘 환자가 아닐 때 오늘 몇도 안 보는데 나 이번에 약을 먹으면 80% 아들 낳을 확률이 있어요. 80%요? 네. 그래야 이제 약을 10첩을 주는데요. 네. 갖다 놨다가 생리 시작해서 한 3일만 지나면 생리가 조금씩 나오죠. 예. 응? 그때부터 하루에 한 열을 먹어요. 열을 먹고 나면 계란식이 오죠. 예.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라고. 그럼 여기는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무슨 한약까지 어디서 몰라가지고. 재료가 뭐 특별한 거 뭐 들어가요? 처방이 다르니까 그렇지. 이거 한 첩만 먹으면 돼요? 아니면 한 번 더 와야 돼요? 먹고 되고 안 또 아니요, 그 애가 아들인지 딸인지. 너 병원에 가보면 알잖아요. 그때 지어줘야 돼. 아줌마 참. 병원에 가서 어린이 가르쳐줘야. 지난 몇 달 사이 저희 추적 60분 사무실로 성선택 임신을 권유받았다는 등 불법 의료 행위에 관한 제보가 10여 건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이 제보자 역시 의사로부터 아들 낳는 방법이 있으니 시술 받아보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솔깃해 넘어갔는데 시술을 받아도 효과가 없었고 뭔가 속임수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산부인과를 찾아갔는데 임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부르더라고요. 아들 낳기를 원하네요. 그래서 딸도 좋지만 이왕이면 아들을 낳는 게 좋다. 그러면 그러면 잠깐 기다리래요. 다른 환자 보고 나서 해줄 얘기가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얘기를 하면 100%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거죠. 그 의사한테서 이렇게 해보고 딸이면은 중조시켜준다 이런 약속을 그럼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만일의 경우에 딸일 경우에는 어떡하냐 그러면 그거 수술하면 되니까 10주면은 간단하게 그냥 뭐 쇼파 수술 하듯이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10% 정도 확률이 있고 또 해도 10%는 딸이 되니까 그래도 좋다는 거네요.
얼마나 해야 돼요? 내가 어릴 때마다 온 거예요. 처음에 주사를 놔가지고 네. 그래서 주기를 바꾸고. 근데 중간에 처벌을 알 수 있죠? 만약에 저 애기 되더라도. 초이가 아니라도 또 다른 방법도 있고. 양치검사도 해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데서 신경 쓰지 마시고. 선생님만 믿고 그냥 가면 될까요? 그냥 90% 확률이 있대요. 만약에 10%라도 할수 없는 거고 이렇게. 혹시 중간에 뭐 우리 애기 듣는 데 소리 대면 아니지만 혹시라도 유산시킬 수 있어요. 성감별을 했을 때 자기가 원하던 성이 안 나왔을 경우 대개 그때는 불법적인 낙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인가요? 그 딸이라서 낙태를 하는 숫자가 10만이 넘는다는 통계도 나와 있던데요. 예, 사실입니다. 1년간 전체 150만 명의 낙태 중 10%, 즉 15만 명에 달하는 태아가 딸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법적인 낙태가 우리 사회의 자연적인 성비를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성감별하는 데가 따로 있는 모양이죠, 그렇게? 네, 강남에 많이 있었습니다. 네. 가셨던 데는 강남병원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병원이에요? 네. 아니면 그냥 이름이 강남병원? 아니요, 강남에 위치한 병원입니다. 위치한 병원이고요. 네. 뭐 스스럼 없이 그냥 이렇게 그거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거는 가면은 그 병원에서 이렇게 사람이 데리고 가야만이 했었습니다. 그냥 제가 가서 이거 검사하고 싶습니다고 했을 때 검사해주는 거 아닙니다. 네, 연결 이렇게 어떤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가야만이 그 병원에서 알아서 이렇게 딱 스스로 검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무슨 검사하세요? 초음파 검사하셨어요? 아니요, 육모 검사도 했고요.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좀 여아라는 그게 판별이 나니까 그 병원에서 다시 양수 검사를 조금 더 있으면은 양수 검사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요, 양수 검사를 보냈습니다. 이제 외적인 성별의 표시가 뚜렷이 보입니다. 사실 태아의 성감별 금지 규정은 87년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한 번 적발되면 자격 정지, 두 번째 적발 시는 의사의 면허 취소를 당하는데도 지금까지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그 행위가 아주 은밀하기 때문에 단속이 아주 어려워 전국적으로 3년 동안 단 10건이 적발됐을 뿐입니다. 94년 건데. 저희가 찾아간 한 보건소에도 93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적발 사례도 없었습니다. 진료비 받아치고 가실 없네요, 그렇죠? 신고 이사에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의료 감시를 한다고 했을 때 하더라도 그것은 밖에 드러내놓지 않는단 말이죠. 드러내지 않은 상태니까 그걸 전혀 알 수가 없죠. 그걸 넘어서서 계속 뭐 여기도 뭐 감별해준다 그러면 뛰어댕기고 저기도 감별해준다 그러면 뛰어댕기고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기가 선택해가지고죠. 딸이기 때문에 알아갖고 어디에서 알아갖고 와갖고 지우는 경우는 글쎄요, 한 60%? 반 이상 됩니다. 나머지 이제 뭐 제가 경험한 병원에서는 60% 정도 됐습니다. 24주째에 심지어는 8개월이나 된 아이를 단지 여자아이라는 이유 때문에 낙태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8개월인데도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아예 제왕절개를 하면서까지 낙태를 시키기도 하는데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살 수 있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셈입니다. 그렇죠. 또 쉽게 결정한 여아에 대한 낙태가 가져온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대구시의 출생 성비는 이미 120을 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국민학교 1학년 교실입니다. 전체 44명 중 남자 27명, 여자 17명이어서 이 학급에서 10명의 남자 어린이들은 남자끼리 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 수로도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고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6학년은 10명, 3학년은 36명, 1학년은 74명으로 특히 1학년의 경우는 아주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여아 100명당 남아 124명으로 가장 성비 불균형이 심하지만 전국적인 평균 역시 117대 100이나 되어 이미 우염 수위를 훨씬 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된 건 절대 아닙니다. 인공적으로 된 건데, 그게 말하자면 그 태아 성감별에 의한 인공유산,
인공임신 중절이랍니다. 그건데 그런 현상인데 인위적으로 된 거죠. 인위적으로 딸을 지운 거죠. 예.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남아 선호 사상에 젊은 부부들과 의료인들이 가세한 아들 골라 낳기의 열풍.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에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이 투철해지고 이를 어기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성 호주제를 비롯한 남녀 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가족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그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권호석 프로듀서 수고했습니다.